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좀 이따 2열 그리고 외관 시운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만 종합적으로 보면 진짜 패밀리 SUV를 쓰기 딱 좋습니다. 뒤에 가족들을 태우고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정말 메리트가 높은 차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미국 차 스타일이 지금 계속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지프 차량도 그렇고 이 포드 차량도 그렇고 이 컨셉에 딱 맞춰서 그냥 딱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오늘 야외 촬영도 있는데 참 날씨가 갈수록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익스플로러 차량,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모터 컴퍼니에서 1990년부터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준대형급 SUV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포드 차량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세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경쟁 차종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드 브론코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SUV, 그러니까 패밀리 SUV 모델의 시조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세대 모델이 판매 중에 있고요. 한국 시장에는 2019년 9월에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링컨 에비에이터에도 적용되는 CD6 이 후륜구동 기반의 베이스, 이 플랫폼이 적용돼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으로 보면 이 시장 엄청 치열합니다.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기아 모하비, 그리고 쌍용자동차 렉스턴, 쉐보레 트래버스, 그리고 집 그랜드 체로키, 마지막으로 혼다 파일럿 차종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예전에 모하비와 렉스턴 차량은 시승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비교 시승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판매량을 좀 보면 국내 판매되는 차량을 제외하고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판매량이 수입차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조금 높은 모델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익스플로러 차량의 판매 가격, 일단 엔진 트림은 총 3가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리터로 보면 2.3L 그리고 3.0L, 그리고 마지막으로 3.0L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조합, 이렇게 해서 3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주력 차종인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6,020만원이에요. 이 가격은 공식 가격이고요. 평촌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상세하게 할인 가격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2.3 에코부스터 모델의 파워트레인, 일단 엔진은 2.3L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자동 10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2.9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성능만 보면 4기통 2.3L 엔진으로 300마력의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래도 달리기 성능이 살짝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력 차종이라서 2.3 에코부스터 모델만 먼저 시승 계획을 세운 거고요. 추후에 3.0L 그리고 3.0L 가솔린 엔진과 적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차량의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이 차량의 서스펜션 기본 구조, 전류는 100%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코일 구조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 상태로 논 상태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 오우씨 2개 3개. 지금 제가 트렁크에 제 촬영 장비를 담아놓은 큰 가방 2개를 지금 실어놨는데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뒤에가 이렇게 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좀 느낌이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단단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아까 공교롭게도 앞에 그 소렌토 차량이 가고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보통 이렇게 타고 넘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SUV 차량들은 타고 넘어갔을 때 뒤에가 이렇게 한번 잔상이 남거든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탁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이 친구는 한번 타고 넘어가면 딱 내려가서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그 모하비 같은 경우는 프레임 자체를 사용한 차량이긴 하지만 모하비 같은 이 느낌을 주는데 그렇다고 모하비 차량처럼 완벽하게 단단한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조금 들어가 있는 세팅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행했을 때는 이런 세팅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패밀리 SUV라고 해서 의외로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차량의 상하 바운싱은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일단 서스펜션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단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코너인데 여기서 이거 아니죠?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로 스포츠 모드를 일단 변경을 하고요. 좀 이따 옵션 설명할 때 변속기 쪽 설명드리겠지만 이 친구는 수동 제어를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와,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지턱을 좀 격한 속도로 넘어가면 굉장히 탄탄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속력 부분, 이 차가 지금 2톤이 넘어가요. 2톤이 넘어가는 무게로 2.3L 이 에코부스터 엔진이 적용된 이 차량 세팅인데 기본적으로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지금 풀악셀인데 밟았다고 바로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살짝은 딜레이가 있고 그 후에 이제 힘을 받아서 쫙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나요. 조금 특이한 건 이게 방지턱을 세게 넘어가니까 탄탄함이 되게 잘 들어가겠네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 4기통 2.0L 엔진이 이 앞쪽에서 엔진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 웬만한 차들이랑 비슷한 엔진 음색을 만들어 줬거든요. 약간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엔진음이 만들어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듣던 그런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약간 기계적인 음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엔진음을 만들어줘서 이게 처음 들으면 되게 특이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4기통 2.0L 엔진이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을 때, 전개했을 때 좋은 음색을 들려주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약간은 뭐가 디튠된 소리가 들어와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특이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아마 첫 영상, 그러니까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처음 느끼신 게 아마 저랑 카메라의 거리가 오늘따라 상당히 멀리 있을 거예요.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실내에서 주는 공간 크기는 정말 넓습니다. 이게 실제 타보니까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자체도 되게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시트 포지션을 아무리 낮춰도 약간은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줘서 전방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준대형급 SUV라는 거를 감안하면 이 시야 부분에서는 상당히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보이는 계기판, 6.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타코미터와 스피드미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타입이 적용이 돼 있어서, 저도 이거 처음에 시승사 받기 전에 자료 좀 조사할 때 이게 왜 아날로그로 했었지 라고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실제 탑승해서 보니까 디자인 괜찮습니다. 오히려 신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이 생각보다 해상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라이브 모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일반 모드로 이렇게 바꾸면 이 그래픽 구현이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 놔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아까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트 4WD 해가지고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 출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조명 조작 관련 다이얼과 버튼 요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꾸려놨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구성이에요, 이런 구성들은. 이게 자꾸 직관성, 뭐 투박하지만 괜찮다, 뭐 이런 구성들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전에 지프 차량도 미국 차량이고 지금 포드, 그리고 지난번에 머스탱 차량까지 이 직관적인 게 상당히 편합니다. 써보니까 가끔 저희 야간 촬영하거나 이럴 때 안나님이 촬영을 좀 도와주는데, 안나님도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그리고 의외로 이 조작감도 편하고 직관적이다, 이게 좀 편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버튼류들 디자인이 직관성도 굉장히 좋고 사용감도 편리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구성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열 같은 경우는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돼서 총 3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처음에 제가 이 시승차를 받고 딱 탔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조금 스티어링 휠은 좀 차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작다고 해서 불편한 거는 아닌데, 이 차량 실내 크기에 비하면 조금은 작은 느낌이 주는 그런 느낌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재질 같은 경우는 이게 완벽하게 부드러운 가죽 재질은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확대해서 촬영을 해드리겠지만 약간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무늬가 들어간 그런 재질이라서 그렇다고 이질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딱 잡을 때 그립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스티어링에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차선 유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이 디스플레이,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8인치 디스플레이고요. 싱크 3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머스탱 GT에 들어간 시스템이랑 동일한데, 아까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기능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메뉴에 운전자 보조 설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에이다스 기능인데,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촉방 경고, 요 사각지대, 그리고 충절 대비 보조, 차선 유지 시스템,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 구성은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독일 3사 차량만 위주로 타서 독일 차들이 이런 안전 시스템이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포드 차량도 오늘 보니까 이 안전 시스템, 에이다스라고 하죠, 이 에이다스 시스템이 괜찮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나무 재질 문인데, 이것도 이 재질 감촉이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라 이것도 구성은 괜찮습니다. 이거 잘못 쓰면 약간 이 올드한 느낌을 주는데, 이 친구는 그렇진 않아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안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건 디스플레이 하단에 여기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핸드폰 넣기에 정말 좋습니다.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익스플로러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스마트폰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기능은 요 안쪽에 있어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단에는 오디오와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작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열은 좌우 독립으로 개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1열에는 이 열선, 그리고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들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 일부 이제 고급 독일 3사 차량들 보면 막 터치 패널 쓰고 막 화려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감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안쪽 센터페시아 가장 하단 쪽에는 이 대형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USB 타입 A 그리고 C, 이게 포트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웬만한 센터 콘솔 사이즈보다 커요, 여기 공간이.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봐도. 그리고 컵으로 닫힌 건 12V 파워 아울렛 소켓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로터리 기어 시프트 다이얼 변속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다이얼 변속기는 예전에 그 기아 자동차에서 봤던 그거랑 비슷한 형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 조작감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변속기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터 모델은 패들 시프트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 제어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L, 이 로우 기어 쓰는 요거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변속기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홀드 버튼은 기존에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에서 쓰였던 그 아이콘은 아닙니다. 되게 특이한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손 표시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오토 홀드 버튼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스탑앤고 오프할 수 있는 버튼이랑, 그리고 얘도 처음 보는 아이콘이에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차량 시승 전에 이 딜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요거는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웬만한 자동차들은 이게 자동차 미끄러지는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는데, 얘는 이 바퀴가 굴러가는 요런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이건 특징이니까. 그 옆에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그리고 다이얼 조만하게 있는데, 요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과속 방지턱 구간에서 잠깐 돌려봤지만 지금 일반 모드인데, 이렇게 일반, 에코, 스포츠, 견인 이렇게 되고, 이쪽 끝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한 바퀴 회전하는 방식은 아니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변속기 라인 우측에는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컵홀더 앞쪽에도 이 스마트폰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조만한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이제 센터 콘솔인데, 센터 콘솔 앞쪽 라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약간 경사 쪽에 걸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건 뭐 구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센터 콘솔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본에 상단에 트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루프 쪽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좀 특이한 건 커버가 처음에 한번 열었을 때 반만 열리고요, 또 한번 이렇게 버튼을 조작해야 완벽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누드 조명이 있는데 총 7가지의 색상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색상 자체는 그렇게 많은 공간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뱅앤올러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마크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전에 시승했던 머스탱 GT에 들어간 스피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현은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베이스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베이스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리 쪽 들어가면 하단에 여기 소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그리고 서라운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보다는 서라운드가 그래도 이 공간감을 조금은 만들어줘도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 서라운드를 해놔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퍼가 울렸을 때 이 잔상을 길게 이렇게 퍼뜨려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짧게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잔상이 퍼져서 들어오는 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 잔상을 이 스피커가 이제 좌우 스피커, 후방 스피커까지 이 운전자나 이 탑승객들을 싸서 소리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음악 듣기는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스피커는 무난하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사운드가 좀 더 퍼져서 이렇게 공간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큰 도로로 나왔고요. 오늘 이 차는 딱히 뭐가 제가 할 게 없어서 드라이브 모드만 스포츠로 변경을 해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까요? 지금 일반인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이게 다이얼이 자꾸 변속기랑 헷갈리는구나. 이게 자꾸 아까도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데 자꾸 변속기의 다이얼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크기가 다른데 이 손이 이게 참.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꿔놨고요. 여기서 풀악셀 변속하고 싶다. 오, 과연 넘을 것인가? 아유. 되게 특이한 게, 아까 방지턱 구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이 엔진음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뭐 이상하진 않는데, 여태까지 듣던 엔진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엔진음이 들어옵니다. 일단 가속감 부분에서는 느낌으로 따지면 차가 굉장히 가볍게 나간다, 요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2톤이 되는 무게를 가볍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파워트레인 쪽의 성능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방지턱 구간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런 맛이 있어서 고속 영역 그리고 이 코너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완벽하게 이제 고속 주행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핸들을 조금 무겁게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어요. 이 세팅은 제가 느낌상 이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놔도. 그래서 핸들이 되게 가볍게 이렇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는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하셔서 주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런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의 이 충분한 성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차가 되게 가볍게 나간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톤이 되는 무게를 이렇게 가볍게 치고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도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방지턱 구간에서도 약간 가속 테스트를 해봤지만, 초반에 이 급가속,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전개를 해도 바로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의 딜레이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속 성능 제로백 같은 경우는 8초대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가장 처음에 잰 게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수치당 8.26초 이렇게 좀 마크가 되어 있는데 거리로 보면 139m 정도 나왔습니다. 무게가 2톤이 넘어가는 차량을 가지고 이 8초대 베스트로 한 8초 초반까지 끊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트렁크에다가 차량 장비 이제 안 흔들리게끔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전부 다 테스트할 때마다 저 차량 장비 세팅한 게 다 이제 짐이 이동해 가지고 그만큼 출력 면에서 차가 치고 나갈 때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망의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브레이크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브레이크도 지금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43m 정도가 나왔고요. 뭐 볼까요? 지금 제일 안 나온 게 43m에서 45m. 그러니까 반복적인 테스트를 해도 43에서 45m 요 수준의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 나옵니다. 이 ABS가 이 차량은 좀 특이한 건 예전에 머스탱이랑 다르게 초반부터 ABS를 강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특성으로 보면 머스탱 GT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브레이크 담력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고 그 후에 미끄러지는 것만 이 ABS로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무게가 아무래도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동력을 조금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반부터 ABS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요런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징으로 보면은 반복적 테스트에서 일정 속도의 이상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 그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기본 특성, 그리고 뭐 패밀리 SUV, 뭐 이 차 가지고 서킷을 가거나 과속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소양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성능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시원하군요. 일단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전세대와 비교하면 전면 디자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그릴 라인입니다. 이 그릴 라인과 더불어서 헤드라이트 그리고 하단부에 포그램프까지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시는 이 헤드램프 그리고 아래쪽에 포그램프는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시그니처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각각 선이 많이 쓰여졌던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세련되지게 디자인을 많이 다듬은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전면 쪽에서 보는 위압감은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도 거의 본닛 라인이 제 이 가슴까지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차량의 위압감은 상당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측면 쪽 보이는 휠 타이어 255mm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인치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의 휠은 아닌데 이 측면에서 주는 차체의 위압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휠이 되게 작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세대와 차량 사이즈를 좀 비교해 보면 전고를 제외하고 전장과 전폭은 각 10mm씩 늘어났고요. 이 휠 베이스 축간거리 같은 경우는 무려 165m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장 크기에 비해 휠 베이스가 많이 늘어난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 전륜 쪽, 후륜 쪽 오버행을 보면 이쪽에 되게 많이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면 약간 컴팩트한 SUV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사이드 미러,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면적은 큰 편입니다. 뭐 그래서 사각지대 부분은 괜찮은 편이고 오히려 운전석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미러 자체가 좀 많이 확대가 되는 스타일이라 쟤는 약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뭐 그래도 좌우측에 사각지대 경고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쪽에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블랙이랑 화이트 색상 색감 매칭을 좀 좋아하는데 이쪽
윈도우 라인 쪽 블랙 들어갔고요. 사이드 미러 커버도 블랙으로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저건 좀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치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제어랑 가까운 쪽에 있는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밀어놓은 거고요. 저쪽 끝에 있는 시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별도로 개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장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가 거의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헤드 공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헤드 공간은 굳이 이렇게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앞쪽으로 시트를 밀었을 때,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도 어느 정도의 거주성은 나옵니다. 이건 꼭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쉐이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좌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는 이쪽 상단 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존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3열에도 송풍구가 들어가 있어요. 후석 승객을 위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 후면 쪽에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이랑 온도 설정, 바람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2열 시트에는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시트는 열선이 없는 것 같죠? 네, 그렇고 에어컨 컨트롤 하단에는 USB 타입 A와 C 포트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30V 150W 용량의 콘센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야, 콘센트 이건 부럽다. 그리고 그 하단에도 수납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참 수납 공간 정말 좋아요. 여기도 수납함이 아래쪽에 엄청 넓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3열 시트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3열 공간, 의외로 3열 시트도 앉아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런 대형급, 준대형급 SUV 3열 시트 타면 사실 불편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도 좀 섬세하게 따지면 불편한 것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 허벅지가 지금 떠 있죠. 요런 거랑 사실 허벅지 뜬 거밖에는 없어요. 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무릎 자체 각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머리 공간,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도 저 같은 등치가 좋은 사람이 타도 굉장히 무난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3열 시트도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탈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공간이 넓구나.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 송풍구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이제 실내 등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측에도 컵홀더 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진짜 수납 공간 하나는 정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 익스플로러 차량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3열 시트에 앉으면 불편한데, 그럼 얘를 한번 세워 볼까요? 너 일로 와봐. 오케이. 이거 보세요. 무릎이 움직인다니까요. 이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혼자 이렇게 타고 가도 되겠네. 전혀 부담이 없네요. 야, 이거는 공간이 넓구나. 전면 디자인과 다르게 후면은 약간 심심한 기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면 쪽은 그릴 라인이랑 헤드라이트 라인 자체가 그래도 면적을 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위협감을 준다,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후면은 이 테일램프, 지금 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테일램프 디자인도 심플하고, 그리고 이 유리, 요즘 스포일러 이런 구성들이 되게 심플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오히려 후면 쪽이 이 전폭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듀얼 크롬 배기 시스템, 자구에 이제 2개의 배기 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추세 자체가 이 배기구를 약간 이 디자인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배기구 이 팁을 조금 키워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건 특징이니까. 그리고 트렁크는 이 버튼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누르면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용량은 515리터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2열과 3열 시트를 폴딩을 할 경우에는 무려 2486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트렁크 용량 쪽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트렁크 뒤쪽에는 특별한 옵션은 없고 12V 파워 아울렛 소켓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접거나 펼 수가 있어요. 그 스위치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버튼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 우측,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통합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데 버튼을 누른 거예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편하네요.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일단 파워트레인 2.3L 싱글 터보 엔진을 가지고 무려 2톤이 넘는 차체를 되게 가볍게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 이 스티어링 휠은 조금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무겁게 조금 세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차량 컨셉을 생각하면 무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지금 수치상 봐도 43m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해도 수치상 43m에서 45m 요 수준 사이로 지금 계측이 되는데 2톤이 넘는 차량의 공차 중량을 생각하면 기존에 시승했던 QA 45 TDI 모델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차량 컨셉을 생각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구성, 지난번에 지프 차량도 그랬고 직전에 이 포드 머스탱 뒤치 차량도 시승을 좀 많이 했지만, 이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이 조작 버튼류 디자인 그리고 구성, 이런 거는 정말 심플하고 직관적이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3열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실내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은 거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준대형급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3열에 앉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이 차도 이 3열에 앉으면 이 허벅지 쪽이 조금 떠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 외에 거주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SUV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